오늘은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히트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 바로 듀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트렌드 소개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소비문화의 신호탄이거든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시청자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세대들이 이렇게까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엔 짝퉁 사면 부끄럽다고 숨겼지만 요즘은 오히려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명품을 따라한 제품을 당당하게 SNS에 올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똑똑하다라고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듀프 전성시대를 통해 MZ세대의 소비 심리를 엿보고 우리가 왜 이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듀프는 원래 복제품을 뜻하는 단어예요. 영어 듀플리케이션에서 나온 말인데 이제는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죠. 예전에는 짝퉁하면 불법, 부끄러움, 저급함이란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 Z세대는 오히려 복제품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힙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19세 여대생 엘라는 비싼 브랜드 옷을 보다가 가격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아마존에 들어가 듀프 제품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고 자랑스럽게 틱톡에 올리죠. 그들에게 복제품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소비의 상징이에요. 심지어 유명 브랜드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일부러 복제품을 선택한다는 MZ세대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조사기관 모닝컨설트는 Z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복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죠. 그만큼 이건 우연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대적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Z세대의 소비 패턴을 보면 단순히 절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소비한다는 걸 과시하는 일종의 놀이가 된 거죠. 복제품을 찾는 게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특히 SNS와 유튜브의 영향력이 큽니다. 틱톡의 듀프 해시태그로만 조회수가 수십억 회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듀프를 찾고 자랑하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만큼 듀프 소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아 표현이고 취향의 공유가 된 셈이에요. 또한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공유 욕구도 듀프 소비를 부추기고 있죠. 그들은 이거 샤넬 제품 같지? 근데 이건 다이소에서 샀어 하면서 자랑합니다. Z세대는 브랜드의 이름보다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싸구려 듀프가 아니라 명품보다 더 만족스러운 듀프를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트렌드는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듀프 3대장이라 불리는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다이소, 올리브영, 그리고 와이레스입니다. 다이소는 초저가 듀프 전략을 펼치고 있죠. 손앤박과 협업한 컬러밤은 샤넬의 리벤치크밤과 유사하다는 소문으로 인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가격은 겨우 3,000원인데 발색력과 텍스처가 샤넬 못지않다는 거죠. 올리브영은 좀 더 전략적인 방식입니다. 브랜드들이 자발적으로 듀프 마케팅을 진행해요. 네이밍 블러쉬, 롬앤 틴트, 필리밀리 브러쉬 등 명품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제품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거 듀프야 하고 공유됩니다. 그리고 와이레스는 아예 프리미엄 듀프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플랫폼이에요. 샤넬 까멜리아 라인을 오마주한 아방쥔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대박을 쳤고 그 향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의 100년 향료 회사와 협업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오리지널보다 10배나 저렴한 가격에 품질은 거의 동등하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죠. 듀프 트렌드는 이제 제품을 넘어 경험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BBC는 듀프 여행지라는 트렌드를 소개했죠. 예를 들면 런던 대신 리버풀, 몰디브 대신 팔라완 같은 덜 알려졌지만 더 실속 있는 여행지를 고르는 겁니다. 이건 단지 싸게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택이죠. 심지어 여행 포털 사이트 익스피디아는 서울의 듀프는 대만 타이베이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내놨어요. 명품 같은 장소에서 값비싼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듀프를 위협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다른 일부는 이 흐름에 올라타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요가복 브랜드 룰루레몬은 복제품을 정품으로 교환해주는 듀프 스왑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정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이벤트에 참여한 절반은 룰루레몬 제품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소비자였다고 해요. 이런 접근은 정품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미국 주방용품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는 듀프 검색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브랜드 이미지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듀프는 단순히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에게도 철학을 묻는 질문이 되고 있어요. Z세대는 단순히 명품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브랜드의 철학과 진정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명품이라면 왜 명품인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과연 내가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를 주는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형 소비가 아니라 가치 소비, 안목 소비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싼 게 아니라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듀프는 지금의 소비자들이 브랜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 주고 있나요? 라는 메시지죠. 듀프 트렌드에는 사회적 배경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생활비 부담 증가 등 Z세대는 합리적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고가의 명품 대신 비슷한 품질을 가진 저렴한 대체재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받고 싶어 해요. 남들이 다 입는 옷보다 나만의 듀프템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죠. 결국 듀프는 단지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어요. 듀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소비 철학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듀프를 소비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환경 문제, 창작자의 권리 침해 등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듀프가 일깨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브랜드는 과연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소비 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흐름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의 소비를 존중하고 또 때로는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